방 한쪽에 나 있는 커다란 창문으로는 원래도 햇살이 참 잘 든다고 생각했었지만 6월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른 아침부터 햇살이 눈꺼풀을 똑똑하고 두드립니다. 평소 같았다면 누가 이런 아침부터 나를 찾아온 거야? 하고 생각하겠지만 오늘은 왠지 들뜨는 마음으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릴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설레는 마음에 깨우지 않아도 눈이 번쩍 뜨였는데 오늘은 그 그리운 기분이 겹쳐져 느껴지는군요. 전날 깜빡 열어두고 잠든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살짝씩 비쳤고 하얀색의 아주 얇은 커튼이 살랑살랑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일어난 아침에는 가만히 누워서 두 눈과 살결로 이것저것 살필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창문 틈으로 파랗고 청량한 하늘이 보입니다. 제가 지내는 도심에서 서서 걸을 때는 하늘을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누워서 창문 틈을 살피고 있으면 파란 하늘만 두 눈에 비칩니다. 간혹 키가 큰 나무들이 자신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빼꼼 손짓을 해보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하늘이 전부입니다. 눈으로 하늘을 살핀다면 살결로는 바람을 살피곤 해요. 초여름의 아침의 바람은 한여름의 것처럼 아주 뜨겁고 묵직한 바람은 아니에요. 조금은 간지러운 느낌인데 누가 강아지 풀로 제 팔을 쓱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장난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랄까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더니 책상 위로 복숭아가 잔뜩 열린 나무가 보입니다. 물론 진짜 나무는 아니고 요즘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책의 표지 그림입니다. 최근 제가 좋아하는 여름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같은 책을 만났습니다. 데미안이라는 소설로 알고 있던 헤르만 헤세 작가의 헤르만 헤세의 나무들이라는 책을 데려오게 되었어요.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좋았고 작가의 생각의 흐름을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는 글이라서 좋았습니다. 책을 읽고 있으면 제가 본 적도 없는 나무들 사이에서 여름바람이 전해주는 나무의 향을 맡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어쩐지 이 향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군요. 그런데 책을 절반쯤 읽었을까요? 터널에 들어선 듯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그 포플러 나무들이 사라졌다. 아주 오래된 친근한 광경이 파괴되고 사랑스러운 장소가 손상을 입은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데 머리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사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어릴 때부터 줄곧 들어오던 것이지만 일상생활의 다른 많은 일들에 밀려서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어느새 저 멀리 구석에 박혀 있었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쓰레기를 개인 차원에서 줄이는 것은 환경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줄이는 이유는 아마도 관심으로 인한 트렌드 변화를 기대해서일까? 하고 말이죠. 언제나처럼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을 혼자서 유유자적 보내는 것을 좋아해서 무언가 계획을 해서 밖에 나가는 데는 조금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집 바로 근처가 아닌 곳은 오전에 일어나서부터 해 질 때까지 정도의 넉넉한 시간이 있을 때만 가는데 마침 오늘 오후에 아무 계획이 없었고 아침에도 기분 좋게 눈을 떴으니 그럼 한번 나가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전 책에서 사라진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마음에 조금의 따끔함을 느꼈기에 오늘은 친환경 가게들을 가볼까 하고 생각해요. 오늘 입을 옷을 고르려고 창문 바깥으로 손을 뻗어 그 온도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쨍쨍한 날씨였지만 역시 아직은 아주 내리쬐는 날씨는 아니군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래도 오늘은 오렌지 같은 태양이네 하며 좋아하는 선명한 분홍색의 여름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커다란 장미들이 그려진 선명한 분홍색은 알록달록 커다란 꽃들이 만발한 축제의 개막식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여름의 개막식이 될 것 같아요. 해가 정수리 위를 지날 때쯤 집 밖으로 나왔더니 민소매로 드러난 살갗이 조금씩 익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 여름인 척을 하고 있을 뿐인 계절이기에 산책길에는 연두빛의 나뭇잎들이 보였고 무성하게 피어난 들장미들이 보였습니다. 길에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너도 나도 빨갛고 노란 장미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만치 멀리서 장미와 사람과 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햇살이 나뭇잎에 비쳐 만들어지는 마치 윤슬의 반짝임 같은 변리가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에 마음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품에 함께 안기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과 장미로 북적대던 산책길을 지나자 아주 소소한 골목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 숲이 상상이 안 될 만큼 자그마한 모습이었어요.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따뜻한 골목길을 만나다니 오늘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행운을 당신과 함께 느낀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마음이 여유로우니 길에 핀 작은 꽃들도 하나하나 관심 가지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귀여운 꽃들을 하나씩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속 여유로움이 한 스푼, 두 스푼 늘어났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가게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이런 골목구석에 가게가 있다고 싶을 만한 그런 곳에서 가게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정갈하면서도 자연의 색감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도 많아서 천천히 설명을 들여다보며 구경을 하다가 유리로 만들어진 빨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난 확실히 여름에 얼음이 들어있는 음료나 커피를 자주 마시곤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별다른 고민 없이 빨대와 솔을 구매하고 다시 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게와 문 밖으로 발을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또다시 햇볕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아까보다도 더 짙은 오렌지빛의 햇볕이었어요. 맞아요. 저를 잘 아는 당신은 아마도 짐작했을 거예요. 저는 곧바로 카페를 향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근처의 카페는 아니었어요. 오늘은 조금 걸어서 친환경 카페로 가보았어요. 환경에 작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너무 대견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당신은 그런 제가 여름의 해바라기 같다고 말씀해 주셨죠. 카페는 인적이 드문 길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인적이 드물어서인지 오렌지 태양 때문인지 세피아 필터가 잔뜩 낀 필름 사진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카페는 고요했지만 하얀 이미지가 있어서 생기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환경 카페라는 이름에 걸맞게 두유로 만든 라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우유는 왠지 손으로 잡으면 잡힐 것 같은 그런 맛인데 두유는 손으로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곧바로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맛이 있어서 더운 여름에 더 깔끔하게 어우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금세 마셔버린 커피가 슝 하고 몸속에 들어와 심장 위에서 쿵쿵 뛰는 탓에 읽던 책을 접어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는
어느덧 노란색 옷을 입은 나뭇잎을 보았습니다. 분명 나뭇잎은 기다랗게 늘어진 햇빛을 듬뿍 받아 이렇게 노랗게 빛나는데 갑자기 서늘하게 추운 걸 보니 역시 아직 여름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며 종종 걸음으로 보금자리에 돌아왔답니다.